안녕하세요. 91세 된 황석주입니다. 오늘 또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신청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소식이 없어서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91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70년 전 평양에 두고 온 제 딸 미영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길었나 싶습니다. 미영이는 그때 고작 5살이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면 79세가 되었겠네요. 제가 91세니까 이제는 저도 할아버지, 미영이도 할머니가 된 셈이죠. 평양에서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 서문동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작은 쌀가게를 하시던 것을 제가 물려받아서 곡물상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는 무리가 없었지요. 특히 미영이는 총명하고 예뻐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이였어요. 아버지인 제가 말하는 것이니 과장일 수도 있지만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1947년에 순덕이와 결혼을 했어요. 순덕이는 18살의 처녀였는데 얌전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미영이가 태어났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이 독립했으니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사업도 점점 잘 되어가고 있었고 미영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웃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이 났다, 빨리 피해라 하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저도 급하게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정말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순덕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영이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몸이 많이 아프셔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미영이도 며칠 전부터 감기를 앓아서 열이 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웃들은 벌써 짐을 싸서 남쪽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저희도 급하게 짐을 쌌지만 문제는 할머니와 미영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걸으실 수도 없었고 미영이는 열이 펄펄 끓어서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고 피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가야 했으니까요. 순덕이와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가자니 아픈 할머니와 미영이가 걱정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남아있자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할머니와 미영이를 두고 부부만 먼저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데리러 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아버지, 저도 데려가세요 하고 울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그게 미영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피난민들로 가득한 서울역에서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미영이 사진 한 장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모든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까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남한에 온 것이죠. 처음에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미영이와 할머니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38선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오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피난민에 대한 시선도 차갑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일을 전전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라디오를 들으며 북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미영이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밤마다 미영이를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픈 곳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순덕이도 저만큼이나 미영이를 그리워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1955년에 순덕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미영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거든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미영이를 잊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순덕이가 말했어요. 미영이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미영이도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작은 인쇄소를 차렸어요. 평양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행히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둘째 민수가 태어나고 3년 후에는 셋째 선이도 태어났어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가면서 주변에서는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미영이가 이 나이였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너희에게는 북의 누나가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해줬어요. 미영이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1970년대부터는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KBS에서 하는 방송을 매번 빠짐없이 봤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방송에 나와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방송에 나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평양에 두고 온 딸 미영이를 찾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방송에 나갔지만 연락이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미영이라고 하는데 하고 연락이 와서 가슴이 뛰었지만 만나보면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5년에는 남북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봉에 선정된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2000년대 들어서는 개성공단도 생기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되어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조금씩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2019년에 아내 순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치매를 5년간 앓다가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순덕이는 평생 제가 미영이를 그리워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영이 만나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둘째 민수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다가 은퇴했고 셋째 선이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했어요. 두 자식 다 잘 커서 저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어요. 인쇄소를 정리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아이들이 용돈도 주고 있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집니다. 91세가 된 지금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건강하다고 하시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일 미영이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북한 상황이 어떤지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서 답답합니다. 미영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79세인데 손자 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증손자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북한의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 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가끔 꿈에 미영이가 나타나요. 여전히 5살 때 모습으로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뛰어와 안깁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깰 때는 더 허전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 속의 미영이는 여전히 5살 꼬마예요. 지갑 속에 미영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70년 된 사진이라 많이 바랬지만 아직도 미영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를 보면 저분이 미영이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요.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서울역에 갑니다. 70년 전 미영이와 헤어진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서울역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해요. 그날 울면서 미영이 사진을 보던 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상가족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분들이에요.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가끔 이제 포기하시지 그래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도 이상가족 상봉 신청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 어려웠지만 정성껏 썼어요. 평양 서문동에 살았던 황석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5살 된 딸 미영이를 두고 피난 왔습니다. 이제 91세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젊은 분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첫날처럼 생생하고 간절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70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전쟁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고 평생의 아픔을 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족의 소중함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니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순덕이와 민수, 선희에게는 정말 감사해요. 저의 첫 딸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다려줬거든요. 특히 순덕이는 평생 미영이를 자기 딸처럼 그리워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두 번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용돈을 아껴서 저축하고 있어요. 혹시 미영이를 만나게 되면 줄 수 있도록요. 건강관리도 미영이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잘 먹고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아서 미영이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미영이를 기다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요즘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마음이 답답해요. 정치인들의 이익보다는 이상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90세가 넘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내일 당장 미영이로부터 연락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미영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요. 혹시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픈 할머니와 함께 두고 간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미워한다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70년 동안 단 하루도 미영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미영이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 미영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미영아,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분단의 아픔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이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통일이 왜 필요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젊은 분들이 이어받아 주셨으면 해요. 정치적인 대립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북한에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둔 형제들이에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사람들도 저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들 가족을 사랑하고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분들 중에 미영이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관련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아직까지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배워봤어요. 손자가 가르쳐줘서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산가족 관련 정보도 찾아봅니다. 혹시 미영이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한다는데 언젠가는 북한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교회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미영이를 지켜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저도 미영이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같은 아파트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산가족 출신 할아버지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과 가끔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형님을 북에 두고 오셨다고 해요. 저보다 5살 어린데도 벌써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요즘은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참여했어요. 신청자들의 생존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신청자들이 계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작년에만도 몇천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미영이는 어떨까요?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영이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미영이 이야기를 해줘요. 할아버지에게는 북한에 큰 이모가 있다고 말해주거든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할아버지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응원해줘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제 91세가 되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해요. 미영이를 향한 사랑은 70년 전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가 봐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영이가 나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이미 제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유언장도 써놨어요. 미영이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이들에게 부탁할 일들을 적어뒀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은 미영이를 찾는 일에 써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미영이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평생 기다렸다고 전해달라고 써놨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직접 미영이를 만나서 미영아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말해주고 싶어요. 미영이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자식들은 잘 키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다 듣고 싶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북한에서 살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배고픈 때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어줬다면 좀 더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미영이는 강한 아이였으니까 잘 견뎌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미영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면 사과하고 싶어요. 어린 딸을 두고 간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요. 그리고 단 하루도 미영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거예요. 설령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통일이 되어서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7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언제 어떤 일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미영이를 기다릴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91세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미영아, 아버지는 아직도 여기 있단다. 서울 마포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자. 아버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사랑한다, 미영아. 아버지의 마음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다.